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B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문제를 봤을 때 총 5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 5문제 모두 우리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품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그 해당 제품의 반품 현황을 조회하는 반품 현황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떴을 때 로미오 요 세 글자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로미오 dx다 로미오 2다 해서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쿼리 결과 이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 요거 이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요. 우리 쿼리의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문제에서 제품이라는 이 테이블 이제 쓰라 그랬으니까 제품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제품별 반품 현황 이 테이블도 이제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개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추가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앞에다가 이제 제품명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때 우리 제품 테이블에 보니까 제품명하고 이곳에 써져 있죠. 해서 제품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총 반품수하고 몇 건인지 그게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반품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반품수를 가지고 우리가 총 반품수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해서 반품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다음 필드를 보니까 이제 총 반품액 그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반품액이라는 그 필드는 없고요. 반품에 이제 가격이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해서 반품 가격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보니까 최근 반품이라고 반품을 최근에 이제 언제 했는지 그 날짜요. 그 날짜는 지금 여기 반품 날짜가 있죠. 이걸로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반품 날짜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총 반품수가 몇 건인지 총 반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반품수와 반품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요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요약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제품명을 이제 입력을 받았을 때 지금 로미오 DX 같은 경우에는 총 반품 수가 몇 건인지 총 반품액은 어떻게 되는지 최근 반품일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묶어서 봐야 되겠죠. 해서 이 제품명은 그냥 묶는 방법 요걸로 이제 그냥 놔두면 되고요. 반품 수는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리고 반품 가격도 우리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품 날짜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때 그 날짜들 중에서 최근 반품일이요. 최근 반품일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날짜 중에 가장 높은 값, 제일 큰 값을 보면 되겠죠. 해서 이 반품 날짜를 가지고는 우리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필드명 좀 바꾸자고요. 제품명은 제품명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되고 우리가 반품수라는 요 필드명은 총 반품수 요걸로 이제 표현해 줘야 돼요. 해서 반품수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총 반품수 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반품 가격이요. 얘는 총 반품액 요걸로 이제 표현해야 되니까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총 반품액이라고 쓰고 콜론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필드의 그 제목은 우리 최근 반품일이요. 그래서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최근 반품일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요 세 개 필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필드명을 화면상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실행 아이콘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처럼
각각 이제 제품별로 총 반품수가 몇 건인지, 총 반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 반품일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날짜들이 제품명별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의 그림처럼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값으로 입력받는 게 제품명의 이제 일부를 이제 입력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품명에 조건 쓰는 그 칸에 찾아가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제품명이 지금 맨 앞에 있으니까 지금 이 제품명에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이요, 그 칸에다가 지금 이 메시지요, 요 메시지를 일단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품명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해주고 대괄호 요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지금처럼 조건에다가 요렇게만 쓰면 내가 매개 변수값을 입력한 그 데이터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일부를 입력했을 때 그 데이터를 포함하는 그 데이터들만 검색해 달라고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를 써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like 연산자를 앞에다가 먼저 써주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한 칸 띄고 %, 한 칸 띄고요. 그리고 맨 뒤로 가서 한 칸 띄고 %,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하고 요렇게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하는 거는 지금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요 자리에다가 내가 로미오 하고 요렇게 이제 세 글자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맨 앞에다가 이제 별표 찍어라. 그리고 이어서 로미오 요거 이제 표시해 줄 거고, 그리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별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별표가 앞뒤로 요렇게 이제 붙을 거예요. 그러면 로미오라는 요 세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해 주겠죠.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가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떴죠. 그때 요 메시지 혹시나 틀린 글자가 있나 없나 잘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로미오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문제 그림과 똑같이 로미오 DX, 로미오 2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요. 그때 총 반품수다, 총 반품액이다, 최근 반품일이다 해서 요 제목 다 똑같죠. 맨 앞에 제품명도 전부 다 이제 똑같고요. 그리고 그때 나온 수치값이요 143, 209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건 맞는데 문제 그림 보니까 맨 뒤에 이제 건이라는 그 글씨가 이렇게 이제 붙었어요. 그리고 총 반품액도 이 수치 데이터를 보니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이 이제 나왔는데 문제 그림에는 통화 기호가 붙어 있죠. 근데 제 거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 반품일을 보니까 24년 6월 12일, 24년 6월 21일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 날짜 이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 반품수하고 총 반품액 이 두 가지 우리 설정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총 반품수 요 필드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 형식을 여기서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0일 때 실제 값이 0일 때 0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기호 그거를 이제 우리가 0으로 쓰고 뒤에다 이제 건 하고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는 0건 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요거를 형식에다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형식 쓰는 그 칸에다가 0건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그럼 이제 총 반품수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총 반품액이요. 속성 시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떠 있을 때 총 반품액 요거를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총 반품액에 대한 그 속성 시트로 이제 바뀐다고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통화 형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형식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통화 형식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우리가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을 지정할 거 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누르고 속성 시트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다시 한번 더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의 우리 결과의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가 우리가 로미오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르자고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제품명은 다 표시가 됐고요. 총 반품수 그 뒤에 건이라는 그 글자가 이렇게 붙었고 총 반품액은 지금처럼 이렇게 통화기호가 싹 다 이제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완전히 이제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우리 쿼리 작성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쿼리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반품 현황 조회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반품 현황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 이름 써주고요.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반품 현황 조회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관심 소매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소매점별로 총 반품 수를 표시하는 소매점별 반품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우리는 관심 소매점 요 테이블이랑 제품별 반품 현황 요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소매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제품별 반품 현황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 테이블을 다 이제 표시했죠. 표시했으니까 요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소매점 명 이제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총 반품 수도 이제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여기 봤을 때 관심 소매점에 보니까 소매점 명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총 반품 수를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품별 반품 현황에 보게 되면 반품 수가 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매점 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반품 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봤을 때 소매점별로 묶어서 우리가 반품수의 합계를 이제 구해달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위에서 시그마 유역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묶는 방법하고 그렇게 떴죠. 그때 이제 소매점 명별로 우리가 이제 묶어서 봐야 되니까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면 되고 반품수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계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총 반품 수가 많은 순으로 이제 정렬해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큰 숫자부터 이제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이 반품 수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정렬해서 우리가 반품 수 아래쪽에 우리가 이곳을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내림차순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포항점이다, 청담동 본점이다, 순천점이다, 천호동점이다, 울산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포항점이다, 청담동 본점이다, 순천점이다, 천호동점이다, 울산점이다 해서 여기까지 우리 거는 표시가 됐고요. 그때 반품수의 합을 보니까 159다, 109, 그리고 96, 91, 42요. 그러면 그때 이 값은 전부 다 이제 밖에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품수의 합계 이거를 총 반품수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제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반품이 없는 그런 소매점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안산점하고 부천점 요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품수요. 요거 이제 제목 좀 바꾸자고요. 자, 요 제목은 우리 총 한 칸 띄고 반품수로 이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콜론만 중간에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쿼리를 실행을 시켜봤을 때 반품이 있는 그 데이터들만 요만큼 이제 출력이 됐고 반품이 없는 거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품이 없는 그런 소매점까지 싹 다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소매점명이라는 거는 우리의 관심 소매점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테이블 간에 연결된 이 선 있죠. 이 선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 선에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조인 속성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이제 조인을 할 때 지금 우리 관심 소매점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소매점 코드랑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의 소매점 코드, 이 두 테이블에서 조인된 그 필드가 일치하는 그 행만 포함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너 조인, 내부 조인으로 그렇게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관심 소매점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표시를 해주고, 이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관심 소매점과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이제 표시를 해달라.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보게 되면 2번하고 써져 있죠. 여기 읽어보면 관심 소매점에는 모든 레코드를 전부 다 포함시킨대요. 그리고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그 필드가 일치하는 그 레코드만 포함하겠다라고 해서 2번 있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요 2번이 우리 왼쪽 외부 조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프트 조인으로 그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제품별 반품 현황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다 표시하고 이 관심 소매점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내가 포함시키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 3번 우리 라이트 조인이요. 오른쪽 외부 조인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우리는 관심 소매점 이곳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표시할 거니까 왼쪽 외부 조인, 요 레프트 조인으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결과값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거를 보면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요 쿼리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는 소매점별 반품 현황하고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이름에다가 소매점별 반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소매점별 반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2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왼쪽 외부 조인, 오른쪽 외부 조인 그 두 가지 어떻게 변경하는지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 코드별로 지점별로 우리 반품수의 합계를 조회하는 제품별 지점별 우리 반품 현황이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소매점과 우리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마법사를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이제 마법사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쿼리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이제 뭘 사용해야 되는지, 열 머리글로 뭘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값으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그걸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수치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반품수의 이제 합계를 조회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수치 값들이 전부 다 이제 반품수의 이제 합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봤을 때 우리 제품 코드가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제품 코드별로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 대전점부터 시작해서 속초점까지 쭉쭉쭉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지점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우리 행 머리글 하나,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 거니까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소매점이라는 요 테이블이랑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요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소매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제품별 반품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클러스터 쿼리를 만들 거니까 일단 쿼리 유형부터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쿼리 유형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크로스텝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이곳에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러면 크로스텝으로 이제 유형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 머리글을 쓸게 제품 코드라는 이 필드를 갖다 놔야 되겠죠. 해서 제품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제품 코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전점부터 시작해서 속수점까지 이걸 이제 열 머리글로 쓸 건데 문제에서는 지점별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곳에 보니까 우리 지점별이라는 거 지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소매점을 봐도 지금 이곳에 보면 우리 지점이라는 그 말이 없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소매점이라는 요 테이블 있죠. 요 테이블 좀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 포항점이다, 남양주점이다, 대천점이다, 서교동점이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게 어떤 필드에 들어있어요? 우리 지금 소매점 명이라는 그 필드에 이 값들이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소매점 명이라는 요 필드요. 그럼 요 소매점이라는 거 요거 이제 테이블 닫아버릴게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 쓸게 우리 소매점 명이니까 소매점 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거는 문제에서 반품수의 이제 합계를 이제 조회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반품수라는 거 요거 이제 필드를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텝이요. 이 제품 코드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쓰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소매점 명은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반품수는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 반품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합계를 줘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 묶는 방법, 요약이라는 곳에 묶는 방법하고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합계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코드별로 묶고 그리고 소매점 명별로 묶어서 반품수의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도구의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실행이라고 있죠. 요 실행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행 머리글을 봤을 때 제품 코드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열 머리글을 보니까 강릉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나온 값들은 전부 다 이제 반품수의 합계가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이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제품 코드 필드의 첫 번째 글자요. 첫 번째 글자가 가부터 시작해서 막까지인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 우리 거는 가부터 시작해서 가나다라 바바사 하고 쭉쭉쭉 계속해서 표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도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 사도, 아도, 자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문제에서는 가부터 시작해서 막까지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가나다라 마 거기까지만 이제 표시가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lik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 조건 한번 걸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뽑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쓸 거니까 우리가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글자 제품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가 가인 거 그거 찾아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 가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like라고 이렇게 써주고 첫 번째 글자가 이제 뭐면 돼요? 가라는 글자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가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글자가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인 그 데이터를 보여달래요. 그러면 요 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범위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해서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자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죠.
해서 우리가 조건에다가 지금처럼 요 식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칸에다가 아까 썼던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조건을 집어넣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 실행에서 클릭이요. 실행이요. 실행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아까는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까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가나다라 바까지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두 번째 지상은 싹 다 이제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소매점 등급이 A인 그 지점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이 크로스텍 커리를 만들 때 소매점 등급이 뭔지 모르겠어요. 소매점 등급을 안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때 이제 우리는 각각 이제 소매점별로 등급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 소매점이라는 그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등급이라는 그 필드가 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등급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맨 오른쪽 끝에 이제 등급이 쭉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등급이 이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A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칸에다가 A랑 똑같은 거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A라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얘는 이 등급은 우리가 추가시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등급이 이제 A 지점인 그 지점만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도 걸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이랑 싹 다 이제 비교해 보자고요. 자, 우리 제품 코드는 나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 F026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력된 거 맞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열 머리글 보니까 대전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속초전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데이터 값을 봤을 때 17이다, 19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48하고 31, 48, 31 그리고 13 맞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니까 11이다, 48이다, 13이다, 58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크로스텍 컬이 다 만들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닫기 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제품별, 지점별, 반품 현황이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쿼리 이름에다가 제품별, 지점별, 우리가 반품 현황이다. 반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쿼리 이름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제품별, 지점별, 반품 현황이다 해서 이곳에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소매점별 반품이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소매점별 반품이다 해서 쿼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해서 검색할 그 반품 월을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월에 반품된 그 제품 정보를 조회하는 월별 반품 조회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는 이제 소매점별 반품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쿼리라는 거 요 두 번째 탭을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소매점별 반품이라는 쿼리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고 이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우리가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값을 표시해야 되는 게 소매점명이랑 제품명 그리고 반품수, 반품 가격하고 요 네 가지 필드를 결값으로 이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소매점명이라는 거 그거 이제 찾아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품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품수요. 그 다음에 이제 반품수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반품 가격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 칸이 너무 좁으니까 요거 이제 크기 조절 좀 할게요.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반품수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해라?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렬이라고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 반품수 밑에 내려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내림차순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지상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반품월은 반품 날짜에서 월만 추출해서 이용해라. 그때 이제 우리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반품월이라는 거 요 필드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품 날짜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반품 날짜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반품 날짜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는 날짜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월만 필요하죠. 해서 month라는 그 함수로 요 필드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써서 반품 날짜라는 요 필드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쳤더니 EXPR하고 자동으로 붙었어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땅 하고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EXPR1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그 값들이 싹 다 이제 월이죠. 월. 근데 우리는 이 전체 월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검색할 그 반품 월을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해당 월에 해당하는 그 제품들만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을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반품 월을 이제 입력 받을 거죠. 월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이 이제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있을 때 그때 요 메시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지금 이 조건 쓰는 칸에다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회할 월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요런 이제 메시지를 쓸 때 맨 뒤에 이제 뭐 맞춤표나 느낌표나 그런 게 있나 없나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죠.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조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으니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뜰 거예요.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에서 3월을 이제 입력을 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 월을 봤을 때 3월의 데이터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목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제 비교하자고요.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소매점 명이라고 되어 있고 제품명, 그 다음에 반품수, 그 다음에 반품 가격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우리 거를 봐도 소매점 명이다, 제품명이다, 반품수다, 반품 가격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제목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설악점이다, 수원점이다, 춘천점이다, 속초점이다, 포항점이다 하고 쭉쭉쭉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도 봐도 똑같이 이제 들어있죠. 그때 이제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총 17개요. 총 17개가 맞죠. 그리고 제품명을 봐도 제품명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쭉쭉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품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정렬해줬죠. 해서 반품수가 이제 가장 많은 게 지금 이 위쪽에 올라와서 48개짜리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이제 46개, 그 다음에 40개, 37개, 31개, 그 다음에 29개, 26개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반품 가격을 보니까 19만 80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그럼 이제 데이터가 들어간 건 다 맞는데 이 반품 가격을 봤을 때 이 반품 가격 문제 그림상에는 지금 통화기호가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죠. 근데 제 거는 이제 통화기호가 없어요. 요거 이제 통화기호만 이제 붙여주면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작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EXPR1이다 하고 써져 있는 거는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 반품 가격에 대해서 통화기호를 이제 붙여줄 거예요. 그럼 반품 가격을 선택을 한번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우리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형식이요.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얘를 우리가 이제 통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화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형식을 통화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EXPR1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months라는 요 함수로 매개 변수값을 이제 입력받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표시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다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3이라고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해서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쭉쭉쭉 결과값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이제 작성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월별 반품 조회 요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우리가 이제 월별 반품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월별 반품 조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4개의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아까 2번 문제에서 조인 속성 바꿔서 우리가 이제 왼쪽 외부 조인 그걸로 이제 변경한 거 있었죠. 그 조인 속성 그렇게 이제 변경하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때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줄 때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한다.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XX 파일을 바로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이요. 문제 5번 보니까 이제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반품 내역이 없는 그 제품에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그 값을 우수 제품으로 이제 변경하는 우수 제품 처리라는 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시킨 게 비고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우수 제품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시키는 게 우리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라 그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 요거 이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가 쿼리 만들 거니까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제품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제품별 반품 현황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 버리자고요. 그리고 이 두 테이블을 보니까 지금 우리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1대 다로 그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테이블이랑 우리 제품별 반품 현황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비교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해서 반품 내역이 없는 그 제품을 우리가 찾아서 비고 필드의 값을 우리가 우수 제품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때 이제 반품 내역이 없다. 그 얘기는 우리 제품 테이블에는 제품들 모든 제품이 다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는 반품 내역이 있는 그 제품들의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를 쫙 이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제품별 반품 현황 이 테이블의 제품 코드가
없는 그 제품을 전부 다 이제 출력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품 테이블이랑 제품별 반품 현황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서로 이제 일치하지 않는 그 제품 코드가 우리 반품 내역이 없는 그 제품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우리 쿼리 유형에 들어가서 업데이트 쿼리로 쿼리 유형부터 변경시키자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을 우수 제품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요. 비고 필드가 맨 밑에 있죠. 그래서 비고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우리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비고 필드의 값을 어떤 걸로 우수 제품으로 업데이트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제품 테이블이랑 제품별 반품이랑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비교를 할 때는 제품 코드를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품 테이블에 제품 코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제품 테이블이랑 우리 제품별 반품이랑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비교했을 때 서로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거 일치하지 않는 그 데이터 그걸 이제 검색할 때 우리가 이제 not in 요 연산자를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 그리고 하이 쿼리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 코드에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not in 그 연산자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not in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가로 묶어서 우리가 select 구문을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select 검색해라. 검색하기엔 뭘 검색하냐? 우리가 제품 코드를 이제 검색할 거다. 어디로부터? 우리 from이라고 쓰고 제품별 반품 현황이요. 반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제품 코드를 전부 다 이제 검색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검색한 게 우리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랑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검색을 해라.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서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우리 우수 제품으로 업데이트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거라 우리가 요 제품별 반품이랑 요 테이블은 일단 제거 좀 시키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테이블 제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요 맨 앞에 이제 실행 아이콘 있죠?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타나요. 문제에서 우수 제품 처리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수 제품 처리하고 이렇게 쿼리 이름 써주고 오타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우수 제품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가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 테이블이요. 요거 이제 실행시켜서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이 업데이트된 거 그거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해서 제품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우수 제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때 그 데이터가 지금 요 데이터하고 이렇게 이제 세 건이 있죠. 그때 문제 그림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과 완전히 이제 똑같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이 정상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테이블은 이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문제를 싹 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을 싹 다 이제 풀어보니까 우리 두 번째 문제에서 우리 조인 속성 그거 이제 설정하는 거 있었어요. 그 조인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조인 속성 그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각각이 뭐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XX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